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문제가 아니야. 정말 중요해요. 지금 눈 바로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네모, 세모로 뜨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잘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봅시다.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을 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AN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R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된다? 이거를 찾아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2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R값을 아는 상태다 모르는 상태다? 모르는 상태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R값이 2나 3이나 이런 숫자들 1보다 큰 숫자들이라고 한다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R 대신 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갔다면 3의 n승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R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3이 들어있는 상태가 이 뜻입니다. 즉 1보다 큰 숫자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얘는 꼴 자체가 무슨 꼴이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서 얘네는 1, 2 답이 얼마가 된다? 얘네는 2가 될 거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r 값이 만약에 3이 아니라 어떤 숫자는 2분의 1 같은 숫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2분의 1의 전체의 n승 플러스 1분의 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잘 쳐다보셔야 됩니다. 얘는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짜자작 쪼개져서 들어가서 얘는 0을 만들어내고 1을 만들어내고 얘는 0을 만들어내고 얘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니 양은 어떻게 된다? 얘는 바로 이거의 값이 제로가 될 거고 이거의 값이 제로가 되셔서 얘네는 어떻게 돼요? 제로 플러스 1분의 이거는 제로 마이너스 1 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이 튀어나온다 이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R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의 결과값이 계속 달라지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R값이 명확하게 준 건 마이너스 1만 안 된다 뿐이지 나머지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R값에 따라서 5개의 범위로 나눴죠. 그죠? 그 5개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뭔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R값의 5개의 범위 우리가 나눈 거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R값이 어떻게 되면 R값이 1보다 크시게 되면 자, 요거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얘네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숫자가 R값에다가 2, 3, 4 이런 어떤 1보다 큰 숫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편리하실 거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얘네는 그러한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거의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 네, 이거의 결과값은 2가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R값을 뭐로 나눴어요? R값이 1일 때요. R값이 1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게 R값이 지금 1인 거예요. 그죠?
R 값이 1인 거예요. R 값이 1이면 1의 n승의 플러스 1분의 얘는 2 곱하기 1의 n승의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얘네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얘는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이 바로 정답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 값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n은 얘는 r 값이 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숫자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뭐라고? 2분의 1 같은 그런 숫자라고 생각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벌써 여기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잖아요. 아하, 야가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r의 n승이 전부 다 뭘로 바뀔 거고 극한을 취하면 제로로 바뀔 거고 따라서 얘네는 어떻게 된다? 얘네는 제로가 될 거고 얘네는 제로가 되셔서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1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이 바로 요거의 극한값이 되실 거고 네 번째로 R의 값이 어떻게 되라고? 마이너스 1 할 차례인데 마이너스 1은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네. 왜? R 값은 마이너스 1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도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의 결과도 또한 뭐가 되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를 띄어서 얘네의 결과값은 뭐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R이 1보다 클 때는 2입니다. R이 1일 때는 2분의 1입니다. R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답을 정리를 하셔서 답을 적어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렵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었던 그 방법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R값이 결정되지 않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한 문제로는 힘드니까 선생님이 한 문제만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두 번째로 AN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R의 2n승 플러스 1분의 R의 2n승 자, 이렇게 AN이 주어졌을 때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R 값에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이 달라지니까 일단은 리미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요. R의 제곱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2n승 이걸 우리가 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야의 극한값을 우리가 찾고 싶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야는 누구에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이 달라진다고? 누구에 따라서요? 누구에 따라서요? 이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A의 n승꼴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고 그랬네. 됐어요? A의 n승꼴로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얘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네는 R의 제곱의 전체의 n승 플러스 1분의 얘네는요 R의 제곱의 전체의 n승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이하시면 되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잡아야 될 것은 누구다?
여기에서 R 같은 역할을 하는, 아까 전에 그 문제처럼 R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바로 이 녀석이다. 이 녀석이요. 즉, R 값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의 극한값은 누구에 의존해 있다? R 제곱의 값에 의존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R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이하는 그 기로에 서게 만드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는요. R 제곱의 값이 1보다 클 때 이걸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R 제곱의 값을 약간 한 번만 스케치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R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요렇게요. 1보다 크거나 같은 1보다 클 때요. 그죠? 요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두 번째로 R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면 1이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네 번째로 어떻게 돼요? R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다섯 번째로 R 제곱의 값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R 제곱은 어떨 수가 없다?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R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또한 R 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얘는 R 제곱의 값이 어떻게? R 제곱 값이 1보다 작을 때로 우리가 고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그 R 제곱의 값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전부 다 R 제곱을 다 생각해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 첫 번째로 R 제곱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일단 R 제곱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R 제곱이 1보다 크게끔 만드는 R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R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 R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거니까요. 따라서 얘는 R 플러스 1에 R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거니까 됐어요? R 값이 어떻게 돼? R 값이 1보다 크시거나 또는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R과 R의 제곱값이 1보다 클 때이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따라서 이 말은 누구 어떤 말하고 똑같다? 이 말하고 똑같다. R 값이 1보다 클 때 혹은 R 값이 어떨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R 제곱이 1보다 클 때입니다에 대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라고요? R 값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R 값이 이렇게 되면 R 제곱 값이 반드시 1보다 커서 그죠? 극한값을 찾아보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 R의 제곱에 대한 전체의 n승 플러스 1분의 야는 R의 제곱에 전체의 n승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얘네는 R 제곱 대신에 1보다 큰 어떤 숫자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띠로리 떨어졌다. 잠깐만요. R 제곱의 값이 1보다 큰 어떤 숫자 2, R 제곱 대신에 2, R 제곱 대신에 3 이런 걸 잡아놓으면 얘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네는 요거의 개수 1, 요거의 개수 1 그래서 이건 얼마예요? 1이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두 번째로 R 값이 얼마가 되면 R의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이때는 즉 R 값이 무슨 말이에요? R 값이 1 아니면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의미가 하는 거니까 그죠? 요 말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얘네는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 제곱 대신에 1을 잡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 플러스 1 이건 n승이네요. 분의 이거는 1의 n승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얘네는 2분의 1이 되실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R의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됐대요? R 제곱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를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얘네는 이렇게 쓸 수 있죠. R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R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거고요. R 플러스 1
r-1이 0보다 작을 거니까 r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r 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즉 r 값이 -1에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r 제곱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얘네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요? r 값이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 사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죄송합니다. r의 제곱의 전체의 n승 플러스 1분의 이건 어떻게 돼? r의 제곱의 전체의 n승 이렇게 됐거든, 그죠? 그럼 얘는 r 제곱값이 1보다 작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2분의 1 같은 거. 맞죠? 여기가 2분의 1 같은 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2분의 1의 n승 플러스 1,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나 다를까 얘네는 제로로 갈 거고 이것도 제로로 갈 거니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나? 제로가 되시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거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승 플러스 1분의 r의 2n승의 극한값은요 r 값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고? 이거의 극한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야가 여기가 1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또 나왔어요? 2분의 1이 나왔었고요.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0이 나왔죠, 그죠? 그럼 1이 나올 때는 언제다? r 값이 요거일 때, r 값이 1보다 클 때 혹은 아니면 r 값이 -1보다 작을 때예요. 1이 나와요. 이 말이죠. 2분의 1이 나올 때는 언제라고요? r 값이 1 또는 r 값이 -1일 때 2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 값이 얼마예요?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의 극한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제로가 나와요. 이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어떤 책에는 선생님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절대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렇게요. 얘네는 절대값 r 값이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네는 절대값 r 값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각각의 r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조금만 더 드리자라고 하면 이 형태의 문제는 말이죠. 특히 어떻게 r의 2n승꼴, 그죠? r의 2n승꼴 이렇게 생긴 애들은 r 값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술이 있는데요, 요령이 r 값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r 값을 나누듯이 그냥 r의 n승의 문제를 풀듯이 r 값을 나누는 기술로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r 값이 1보다 클 때, r 값이 1일 때, r 값이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r 값이 -1일 때, r 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5부분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얘하고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만 지우면 되겠네요. 여기만 지워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우리가 기술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생긴 r의 n승, 그러니까 r의 2n승 이게 제곱 형태로 오는 이런 형태에서만 이 풀이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얘가 이제 요령인데요. 요령으로 풀어보면 r 값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r의 값이 1보다 클 때요. 자, r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1보다 큰 어떤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2 같은 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4의 n승, 4의 n승 되는 거죠. 따라서 얘네는 이 n 아래에 있는 애가 자동적으로 1보다 커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은 얼마가 나온다? 얘네는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 값이 얼마가 될 때요? 1일 때요.
I 값이 1이 된다고 하면 얘네는 이게 1 될 거고 1 될 거니까 1 플러스 1분의 1 될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 R 값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R 값이 1 사이에 있을 때 요거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요? 얘네는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곱을 해보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의 숫자들을 제곱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어떻게 된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큰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얘네를 극한을 치면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로가 될 거니까 제로 플러스 1분의 제로가 되셔서 이거는 극한값이 얼마가 나와요? 제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R 값이 어떻게 될 때? R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요. R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R 제곱의 값은 얼마가 돼요? 예, 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값이 누구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을 거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요거의 결과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R 값이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이것도 또한 얘가 제곱이 될 거니까 무한대로 마이너스 1보다 훨씬 작은 애들, 마이너스 2 같은 거 제곱해보면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즉, 1보다 큰 애들이요. 1보다 큰 애들이 나올 거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서 결국에 이거의 결과값이 1이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 우리가 결과값을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면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2의 n승이라고 하는 애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1이 나온 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나온 애, 어떻게 제로가 나온 애가 있는데 1이 나오는 애는 R 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언제요?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이 나올 거고, 2분의 1이 나오려고 그러면 R 값이 어떻게 돼요? R 값이 1이거나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거의 값이 2분의 1이 나왔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로가 나올 때는 언제다? 제로가 나올 때는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1 사이에 있을 때 요거의 극한값이 제로가 나왔다. 아까 전에 답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기를 선생님이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시험이나 혹은 다른 부분에서 활용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기를 선생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